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지난주에 제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습니다. 근데 당장 리뷰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안 올리고 있다가 뭐 오늘부로 보니까 6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보신 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 들어서 오늘 리뷰를 올리고 스포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막 영어 전문 유튜버들은 막 밑에 배경도 깔고 음악도 넣고 되게 멋있게 잘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 영화의 분석적인 내용보다도 그냥 제 느낌이랑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엔드게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참 히어로라는 그것이 힘세고 날아다니고 초능력을 쓰고 화려한 것만 보이는 게 히어로가 아니라는 거를 어벤져스를 보면서 알게 됐고요. 많이 느꼈죠. 어벤져스의 10년 동안을 보면서 화려함보다는 인간적인 고뇌, 아픔,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더 많다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히어로는 곧 희생이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것 같아요. 희생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큰 힘을 가지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히어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 1에서 보면은 치타우리 종족들이 왔을 때 맨 마지막에 핵미사일을 그 치타우리 종족한테 나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들고 그 포털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장면. 그때 사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각오하고 올라가서 치타우리 종족을 이제 격퇴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죠. 그러다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기 스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I am Iron Man 하면서 손가락을 튀기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토니 스타크를 또 봤어요. 거기서도 역시 희생 정신이 투철한 토니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아이언맨 1 이전에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그 무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무기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국가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토니 스타크는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렇게 히어로의 삶을 살게 됐겠죠. 그걸 보면서 그 희생, 정말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판타지 같은 얘기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남은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드게임에서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딸도 있는데 그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될 걸 미리 알았다는 듯이 포츠는 부인이요. 페퍼 포츠는 되게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약간 눈물 찍 흐르긴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호크아이하고 같이 블랙 위도우가 소울스톤을 찾아가는 장면에서도 그 전에
인피니티 워에서처럼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때 타노스와 엔드게임에서의 그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의 차이점은, 타노스는 자기 양딸 가모라를 희생을 강요했죠. 가모라를 그냥 벼랑에서 밀어버렸죠. 그거는 희생을 강요한 거죠.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라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서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벼랑 아래로 먼저 뛰어내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블랙 위도우가 뛰어내리면서 소울스톤을 얻게 되는데, 어떤 유명 영화 유튜버 분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거는 그분 말씀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도 한번 또 그분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저는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곧 올해 개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엔드게임에서 왜 죽느냐, 과연 죽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그 소울스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다고 했지 누군가의 죽음으로 얻어진다는 말은 안 했다, 레드 스컬이. 근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었다가 그 엔드게임이 끝나고 나서 타노스도 다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이제 캡틴이 다시 과거로 가서 그 해당 시간대에서 모두 스톤들을 제자리에 놓지 않으면은 시간대가 엉키면서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해당 시간대에 그 해당 스톤을 갖다 놔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스톤들은 다 그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소울스톤은 누군가 희생으로 갖고 왔는데 그거를 다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나요? 그리고 레드 스컬은 갖다 주면은 그걸 받기는 할까요? 그거를 받으면 과연, 그거를 이제 가정이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뭔가 납득이 가는 얘기인 것 같아서, 소울스톤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블랙 위도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본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스칼렛 요한슨을, 그 블랙 위도우 캐릭터를 사랑하거든요. 그 캐릭터가 정말 그 엔드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시리즈나 솔로 영화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랙 위도우가 꼭 살아났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 희생을 하고 오직 리더로서의 삶을 살던 캡틴 아메리카는, 그것도 희생이라고, 여태까지 희생을 했던 거니까 희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패기 카터와 남은 여생을 살다가 노인이 돼서 멤버들 앞에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 영화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게 바로 어벤져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벤져스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어벤져스는 영화죠. 그런 히어로는 현실 세계에는 없어요. 그런 현실 세계에서 그런 히어로를 꿈꾸고 꼭 현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현실 세계에도 그런 영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뭐 80대가 넘는 소방차가 와서 몇 날 며칠을, 거의 일주일을 거기서 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방관 분들인데, 이 소방관 분들은 정말 자기 희생에 투철하시고 정말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뚫고 지나가고 여러 사람들을 구하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딴지를 거시는 분이 그건 직업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직업으로 해도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건 보통 사명감이 아니고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분들은 히어로로서 자격이 충분하고, 정말 우리 현실 세계 히어로는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난 좀 솔직히 지금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여태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인데, 뭐 말이 좋아제 지방자치다 하지만, 그 지방직 공무원들 중에는, 지방 중에는 재정이 넉넉한 곳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도 많죠.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나 이런 쪽은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소방관이 자기 돈으로 방염장갑을 산다는, 어, 인터넷 쇼핑 해외 직구로 방염장갑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매일 불이 나거나 하면은 매일 불길 속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자기 돈으로 안전장비를 자기 돈으로 사라뇨.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는 세계 뭐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고 말만 이렇게 떠들면서, 뭐 여러 군데 복지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소방관 분들을 중앙직 공무원으로 하지 않는지, 저는 제 유튜브에서 그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정치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 소방관의 중앙직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만큼 그렇게 불길 속으로 뛰어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진짜 현실 세계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가직 공무원에 반대하시는 정당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들은 정말, 그분들 마음속에 국민이 있는지는 정말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소속 정당의 한 분이 국가직 그 하겠다고 하는 그 회의에 찾아 들어가서, 뭐 지금 이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회의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따구로들 떠드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선거구제 개편은 솔직히 당신들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당신들 밥그릇 수가 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당신들 마음속에는 정말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이 있다면 선거구제 개편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것도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도 더 뭐 중요하고 더 빨리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추진입니다. 정말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힘이 있거나 아니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청원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전 옛날에 그때 한번
청원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없어졌다면 다시 청원을 또 넣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 청원에 대한 뭐 시민운동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도 적극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여야를 따지지 말고 꼭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현실 세계의 어벤져스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되겠어요? 그분들이 꼭 현실 세계에서 히어로가 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더욱더 지원해 주시고 그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